호전 반응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한 OIC 비즈니스 오너 황한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체형 사업을 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사업을 진행하다가 유방암 3기를 진단받으면서 2년을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웬만한 호전 반응을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항암을 1차를 했을 때의 얼굴이고요. 그리고 6번 했을 때 얼굴, 그리고 18번 했을 때의 얼굴입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많이 건강해 보이나요? 지금 암이 발견하고 나서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체인을 만나서 암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그리고 다른 한우들보다 좀 적었던 부작용이 저는 체인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건강한 세포로 되돌아가는 리셀 프로그램 중에서도 면역 반응, 즉 호전 반응입니다. 우리가 리셀 프로그램을 전달할 때 건강은 건강한 세포로부터 시작한다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은 세포 60조와 100조 개의 세포가 조직을 이루고 그리고 기관과 인체를 이룹니다. 결국 세포의 건강이 인체의 건강인데요. 세포가 건강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세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냐면요. 젊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세포의 건강을 판가름하는 것은 세포 재생 능력으로 세포가 잘 죽고 잘 살아야 내 몸이 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을 해치는 비밀이 있습니다. 인체 독소인데요. 우리 몸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독소에 노출되며 이러한 독소들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첫 번째로는 내인성 독소로 우리 몸 스스로 만드는 독입니다. 활성산소 많이들 아시죠? 신체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불안정한 산소 분자로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키며 암모니아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로 간에서 해독되지 않으며 뇌 기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요산은 과도하게 축적되면 통풍을 유발시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인성 독소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독입니다. 많이들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환경 호르몬, 플라스틱이나 농약 등에 함유된 화학 물질로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켜 생식 기능을 저하시키고 성장 장애를 유발시키고요. 그리고 중금속은 납, 순, 카트륨 등은 중금속은 신경계와 신장 등에 손상을 입히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로 호흡기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와 폐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을 시키고 식품 많이들 이제 외식이나 외부 음식을 드시면서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화학 첨가물이 알레르기 그리고 과잉 행동 장애를 유발시켜요. 그리고 세균, 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우리 몸에 독소를 생성하여 질병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모든 병은 혈액 그리고 혈액순환과 관계가 있습니다. 혈액은 모든 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며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해야 됩니다. 하지만 혈액이 탁해지면서 노폐물이 증가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계속해서 노폐물이 쌓여 혈류가 나빠지며 몸이 차가워집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을 반복되면서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병에 걸리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노폐물이 쌓여 아무리 좋은 약이나 음식을 먹어도 공급이 잘 안 돼 별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 건강식품을 전달할 때
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체질이지만 나는 다를 수 있잖아. 체질이 다르잖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노폐물과 상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노폐물이 없으면 어때요? 영양 공급이 잘 되니까 약발이 잘 받는 거고요. 노폐물이 많을 경우는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약발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암이 발견됐을 때 제 몸에 노폐물이 많이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확신을 했냐면 첫 번째로 일단 얼굴 혈색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눈동자가 맑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농약 성분과 중금속 성분을 검사했을 때 거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3분의 1의 그래프도 없던 걸 보면서 나는 항암을 하면 정말 약발이 잘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처음 암을 시작할 때 암 사이즈는 12cm였습니다. 하지만 18번의 항암 치료를 통해서 0.6으로 이제 감소하면서 실제로 저는 가슴 절제 수술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전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우리 몸에서 좋은 약과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노폐물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독소가 쌓이는 이유들이 조금 전에 말을 했던 그러한 주요 요인들이 있는데 독소 배출하는 방법으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 몸은 신체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땀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고 신체 기능을 활성화시켜 해독 작용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충분한 휴식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우리의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해독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저희가 먹는 거는 다들 잘 먹습니다. 요즘은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없다고 하죠. 하지만 먹는 만큼 중요한 게 해독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해독 식품 섭취, 이제 해독 작용에 도움되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저희 리셀 프로그램은요, 혈액, 간, 장을 통해서 독소와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NO365 그리고 혈관을 확장시키고요. 세포 분열을 도움주는 NO365와 노폐물과 독소 배출 부분의 염증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역할을 주는 적송 플러스 그리고 간, 장, 해독에 도움을 주는 울트라리바 그리고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 부분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이온에스 이 네 가지가 저희가 해독을 시키면서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되돌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결국 몸에 축적된 노폐물이나 독소 배출이 잘 되고 그리고 막힌 피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체온이 상승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호전 반응인데요. 호전 반응은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나빠진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징후로 이 반응이 강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고 하죠. 호전 반응의 이해라는 강의에 최혜성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건강식품을 먹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제품은 효과가 없다고 갖다 버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들은 개인에 따라 반응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보통 3일에서 5일, 그리고 이제 좀 심하신 분은 3개월 이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호전 반응을 설명드리기 전에 자연요법과 화학요법의 다른 점을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연요법은 성질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화학요법은 몸을 차갑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질들로 인해서 몸이 따뜻해지면 독소가 나오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반응이 호전 반응인데 이때 많이들 경험하시는 부분이 두드러기입니다.
두드러기는 내 몸속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으로 저희 자연요법에서는 좋은 반응이죠. 하지만 그러한 두드러기 있는 상태에서 병원을 가면 어때요? 약은 부작용일 때 두드러기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전 반응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낮으시면요,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독성 유분은요, 자연요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화학요법은 있습니다. 그 병원에 계시는 교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약보다는 식품으로, 먼저 음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진행하라고 하죠. 이렇게 저희가 리셀 프로그램을 진행 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면역 반응인데요. 이 면역 반응은 병 악화 및 부작용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가 전달할 때 조금 어느 정도의 이 호전 반응과 면역 반응을 이해하고 전달하면 그분과의 신뢰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단 한 가지라도 알아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면역 반응은요, 한의학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로 일시적으로 몸의 상태가 나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치료나 잘못된 약을 복용하여 발생하는 부작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몸이 좋아지려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하며 호전 반응이라고도 하고요. 체내에 있는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증상이 가벼운 사람은 면역 반응이 일찍 시작되고 빨리 끝나 본인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인 사람일수록 몸 안에 독소가 많아 늦게 시작하고 오래 갑니다. 그리고 어때요? 오랫동안 잠복되어 있던 성인병 및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일수록 심하게 나타나고요. 최근에 발생된 병부터 오래된 병에 대하여 차례차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질병이 치료될 때까지는 반드시 그 질병이 진행된 과정을 거꾸로 거슬러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나타났다가 조금 지나면 아주 심해지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없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몸속에 있는 질병 또는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제 그 호전 반응에서 첫 번째로 이완 반응인데요. 이완 반응은 나쁜 상태에 있던 장기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일시적으로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무기력을 느끼는데요. 첫 번째 졸음과 나른함은요, 몸 안에서 세포를 재생할 때 나타나는 호전 반응입니다. 오장육부의 재생, 특히 간장의 기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병든 세포가 건강세포로 바뀌는 과정에 많이 나타나고요. 장기들은 잠들면 휴식을 취하게 되고 반대로 면역은 잠이 들었을 때 장에서 깨어나 노폐물과 찌꺼기를 청소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잠이 옵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수면을 취하면 면역이 완성해지면서 피가 맑아지고 눈이 밝아지면서 피곤한 간이 회복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태감과 무기력증입니다. 간장이 건강한 세포로 세갈이 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신체 내에 보내주는 에너지와 영양을 저장하여 눈꺼풀이 기력이 떨어지고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인데요. 어지럼증은 많이들 경험하시죠. 이렇게 탁해했던 혈액이 맑아지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인 반응인데요. 인체의 면역 상태가 급격한 복원으로 인한 증상인데 이때 나타나는 게 변비 또는 설사, 그리고 부종, 그리고 통증, 발한들이 있습니다. 자, 변비와 설사는요, 장내 환경을 개선하면서 나타나는데, 변비의 경우는 소장에 붙어 있던 수변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생기는 겁니다. 하수구에 쓰레기가 몰려 막히는 현상과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설사 역시 장의 유해균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정체된宿변이 유해균을 발효시키며 나타나는 현상이고宿변이 배출된 뒤 사라집니다. 이때는 하수구가 뚫려서 독소가 올라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면 이때부터 이제 제대로 해독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몸에 염증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열독이 많으신 분들이 설사를 많이 하시고요. 변이 되게 가늘고 묽은 변을 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종인데, 부종은 얼굴 부종, 손발 부종, 하체 부종으로 우리 몸에는 독소를 배출할 때 그거를 걸러주는 역할이 신장이 합니다. 정화작용으로 신장, 방광, 생식기가 안 좋으신 분들이 정화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보통 저희가 노폐물을 이제 배출하고 이러면서 영양소 흡수와 배설 등 신진대사로 많은 물이 필요로 해요. 이때 갑자기 늘어난 수분의 양을 신장이 모두 처리하지 못하면서 부종이 발생되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신장은 깔꼬리 모양이잖아요. 그런 깔꼬리 모양의 이제 수분을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다 보면 수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때 배출이 원활해지지 않으면서 부종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어깨 걸림, 그리고 근육 당김, 근육통은요. 몸에 노폐물, 독소 배출 과정에서 생기는 가스가 혈액에 녹아 근육에서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이때 신경통, 요통, 관절 등 막혀있던 신경과 근육이 살아나면서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신경통과 호전 반응들이 통증을 동반시키면서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설작용인데요. 배설작용은 체내에 쌓여있던 노폐물과 독소, 중금속 등의 해독 분해하여 피부, 땀, 소변, 대변 등으로 배출하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이때 나는 부분으로서 이제 눈곱과 충혈, 그리고 소변색 변화, 피부 변화, 부스럼, 발진 등이 있는데 눈곱과 충혈은 눈의 모세혈관이 형성되고 그리고 지방, 노폐물을 배출하는 현상에서 나타납니다. 그동안 모세혈관을 막고 있던 물질들이 밖으로 밀려 나오면서 충혈과 눈곱, 안통 등을 발생시키고요. 충혈의 경우 약한 심폐줄에 자극을 가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변의 증가와 강한 악취입니다. 많이들 경험하시는 부분이시죠? 림프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혈액이 정화되고 노폐물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거품이 나오거나 악취가 심하고 소변량과 대변의 상태가 변화를 합니다. 특히 몸이 산성인 사람은 더 많은 거품이 나고 악취가 심하죠. 저 같은 경우는 항암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 건강식품을 먹고 물을 한 3리터에서 5리터 정도를 먹고 자면 그날 바로 소변에서 엄청나게 심한 악취가 나고요.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발진, 두드러기, 뽀루지, 가려움입니다. 몸 안의 독소를 피지선이나 땀샘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면서 빨갛게 달아오르고 통증을 동반하며 뽀루지나 좁쌀 등이 올라옵니다.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재생되는 과정에 가려움증이 생기는데요. 이때는 뭔가 모르게 피부 깊숙이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죠. 회복 반응입니다. 탁해진 혈액이 완성하게 돌면서 혈액 내에 있던 혈정이 체내를 순환하면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열이 나거나 구토 증상을 보이고 통증이 나타나며 손발이 저리기도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반응으로는 구역질, 발열, 발한, 통증, 나른함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분들은 이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시는데요. 구역질이죠. 독소를 빨리 배출하기 위해 구토 및 구역질로 울렁거림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발열과 발한이 생기는데 이때는 체로 산승, 몸살, 오한들이 같이 동반을 합니다. 특히 저체온인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고요. 체내 바이러스 반응으로 자연 치유력이 높아져 세균,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몸에 열이 발생하면서 땀과 함께 노폐물이 배출돼요. 이때
저희가 평소보다 때가 많이 새카맣게 나오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때가 새카맣게 나오는 경우는 중금속이 땀과 함께 배출되면서 이제 모공에 때가 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씩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렇게 때를 삐면 되게 새카맣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내 몸에서 열심히 중금속을 밖으로 배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느낍니다. 그리고 열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특히 이러한 과정으로 이제 독소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발열과 발환이 생기는데, 이때 이제 몸살, 통증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한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오한이 오는 경우는 열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 외부에서도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달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경련은 특정 부위에 이상이 생겨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순환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간혹가다 건강식품을 드시면서 없었던 이제 지가 난다든지 근육 경련이 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 부위가 순환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뚫어주기 위해서 그런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수분 섭취를 조금 더 잘 해주시면 그 부분이 조금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른 부분, 이제, 또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희 리셀 프로그램을 드시면서 잠이 잘 오신다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오히려 잠이 오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은 뇌에 영양이 공급되면서 내가 균형을 맞추려는 호전 반응입니다. 영양 과잉 속에 오히려 영양 불균형으로 그동안 부족해있던, 비어있던 장기로 영양이 공급되는데, 이때 30% 이상이 뇌로 공급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뇌는? 이때까지 부족하고 들어오지 않았던 영양이 들어오니까 그 영양분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면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무거운 거는 세포 재생 시 사열이 배출될 때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리고 두통은 특히 머리 뭉침이 심할 때 머리로 가는 혈류가 급격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두통이 발생됩니다. 뇌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바뀌면서 영양과 산소, 호르몬의 운반이 정상화되면 두통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통이 심할 때는 조금 머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은데, 이때는 수건으로 머리를 조금 찜질해 주시거나 아니면 모자를 쓰시고 찬 음식을 피하시면 많이 호전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잦은 방귀를 뀌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런 부분은 위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이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혈액의 상태가 나쁜 산성 체질은 심하게 피로하고 졸음이 오는데, 나쁜 장기 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저도 이때 그 배가 되게 복부 팽창이 되게 심했었고요. 배를 만지면 꼭 북소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방귀를 정말 많이 꼈었는데 냄새가 엄청나게 지독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무리 방구를 껴도 냄새가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많이들 경험하시는 부분만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위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로는 냄새를 거부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름 냄새가 많이 나신다는 분도 있고요. 어떠한 부분은 조금 하수구 냄새가 난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구토와 울렁거림증이 생기고 쏙소림, 그리고 가슴 부위가 답답하고, 그리고 위궤양 부위가 통증이 옵니다. 가슴 부위가 답답한 경우는 보통 이제 식도염이 좀 심하신 분들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적송환과 우트라디바를 먹으면 자꾸 식도에 걸린대요. 그래서 그분이 무서워서 이제 병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은 제가 위가 안 좋아서, 그리고 식도염 부분이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부분에서 조금 더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위가 이제 위 부분이 좀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요, 식사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건강식품을 전달했을 때 많은 분들한테 호전 반응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체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나는 무슨 반응인지 못 느껴봤는데 아직까지 아무 반응도 없다라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 부분을 꼭 체크합니다. 저희 제품을 드셨을 때 이제 솔량이 트름으로써 처음에 어땠냐고, 나오지 않으셨냐고, 하지만 지금은 어떠시냐고 물어봅니다. 보통 한 박스 정도 드실 때쯤 되면요, 이제 솔량이 안 올라오거나 아니면 그 올라오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위에는 위 정막이 있는데요. 이 정막에 노폐물이 끼면서 흡수가 되지 않고 역류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폐물들이 제거되면 어때요? 그 냄새가 흡수가 잘 되면서 위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또한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나타나는 면역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리며 라고 이렇게들 많이들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간인데요. 간은 몸이 가렵습니다. 독소와 이제 병든 세포가 떨어져 나올 때 그렇고요. 그리고 피곤함과 졸음, 감기 몸살, 그리고 간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심하면 구토 증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감기 몸살에 많이 걸린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간이 이제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해독하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해독하는 과정에서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재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복이 좋아져요. 근데 사람을 재웠는데도 어때요? 그 차가워져 있던 간이 따뜻해지지 않기 때문에 빨리 간에 열을 보내기 위해서, 감기에 걸리면 감기 자주 걸리시면 간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간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때는 간 수치를 보지 마시고 컨디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고객 중에는 간이 안 좋으신 분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저희 제품을 드시고 몸이 되게 가벼워지시고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교수님이 도대체 당신 뭐 하고 다니길래 이렇게 간 수치가 1000이나 되냐 이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습니다. 아니, 나 배신당한 것 같다. 나는 몸이 가벼워지고 좋아진다 해서 먹었더니 오히려 간 수치가 상승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그 정도의 간 수치가 있으시다면 얼굴이 노래야 되는데 혹시 그러시냐고요. 그렇게 물었더니 오히려 혈색이 더 좋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몸이 많이 무거우실 텐데 혹시 몸은 어떠시냐고 물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이 안 좋았을 때 나타나는 수치가 높을 때와 저희 건강식품을 드시면서 나타나는 간 수치는 컨디션을 체크해 보시면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더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간에 독소가 쌓일 때 나타나는 증상들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처음에 얼굴 혈색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간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얼굴빛이 많이 누렇게 떠 있으신 분들 많이들 보시죠. 요즘은 몸 전체가 좀 누렇게 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색깔이 남들보다 많이 검으십니다. 그리고 손발이 잘 붓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특징이 이제 지방간이 있을 확률이 높고, 몸이 항상 무겁고 술 주량이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저희 채연을 만나기 전에는 어느 순간 주량이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갑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간에 독소가 많이 쌓여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술을 끊어야 되는데 저희 제품을 먹으면서 오히려 술이 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술이 잘 안 취하니까. 근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독소가 어느 정도 배출되고 나면요, 술이 맛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술을 접하는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코피, 무기력, 어지럼증, 통증, 그리고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되는데요.
고혈압 증상은 보통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어요. 예,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당뇨와 고지혈증이 있으시면 같이들 나타납니다. 이 쓰리고라고 하죠.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은요, 삼형제예요. 하나가 나타나면요, 질병에 대한 면역 반응은 다 같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뇨입니다. 저는 실제로 저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지방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많이 경험했던 게 당뇨 면역 반응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조금 아찔한 게 저는 항상 이렇게 병원에 한 번씩 가면 빈속에 혈당 체크하는 거. 예.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 그래서 다시 체크했던 경험했던 경험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는 이 당뇨라는 부분이 제가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당뇨로 돌아가셨고요. 저희 엄마가 당뇨가 400이었고 저희 고모가 당뇨, 그리고 저희 외가 쪽에 이모, 외삼촌이 다 당뇨가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경험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변에 거품이 나고요. 그리고 무기력과 피곤함. 무기력과 피곤함은 피가 맑아지면서 많이들 나타나는 반응이죠. 그리고 일시적인 혈당 상승, 그리고 수족 부종, 그리고 두드러기, 발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혈액이 탁해져 있던 혈액이 맑아지고 이제 배출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반응들이 나타나는데요. 당뇨 의심 증상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고혈압도 그렇고요. 그리고 당뇨도 그렇고 이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이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병원에서 보통 수치로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치들을 검사하는 방법이 뭡니까? 피로서 검사를 하죠. 하지만 우리 혈관 속에는 피 속에도 노폐물들이 많지만 혈관 속에도 많은 노폐물과 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혈관들을 청소를 해요. 그러면 이 혈관 속에 붙어있던 노폐물들이 결국은 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으로 가면 이러한 피들이 새로운 피로 세갈이 되기 위해서는 120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노폐물이 혈액 속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다시 우리는 검사를 혈액으로 하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노폐물의 증가로 이제 당뇨 수치나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그 부분에서 압이 차면서 고혈압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장기 복용했을 때 갑자기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당뇨 수치가 갑자기 급상승하고 그리고 고혈압이 수치가 급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저희 엄마가 20년을 당뇨로 지내셨는데 음식으로서 몸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저희 제품을 이제 전달했을 때 400에서 200까지는 조금 빨리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이상 이게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2년 후에 갑자기 200이었던 그 혈당 수치가 380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요. 장기 복용 시 혈당 수치나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는 이유는 모세혈관을 청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속의 혈관의 98%는 모세혈관입니다. 혈관을 길게 늘려터 놓으면 지구를 2바퀴 반을 도는 만큼 길이가 상당히 길죠. 그리고 모세혈관은 되게 가늘고 긴데 이 부분까지 청소하는데 시간이 최소 1년에서 2년의 걸리다 보니 그때 그러한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어때요? 나의 이 모세혈관을 청소하면서 그 부분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세혈관을 처음 봤을 때 이분은 보시면 되게 산성 체질이고 혈관이 잘 안 보이신 분이시죠. 그런데 4개월 복용 후 혈관이 뚜렷하게 생기고 그리고 손톱에 이제 이렇게 안 좋았던 부분이 좋아지고 얼굴에 붓기가 빠지면서 젊어지신 얼굴이죠.
처음에 아까 제가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어깨 힘줄이 끊어져서 수술하는데 혈당 수치가 380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원장님이 계속해서 인슐린을 놔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인슐린을 맞았는데도 당 수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슐린을 2번 맞고 이제 3번째 맞을 때쯤 저한테 전화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호전 반응이니까 인슐린을 안 맞아도 된다고 했지만 어때요? 원장님이 제 말을 듣나요? 안 듣죠. 그래서 그때 당화 혈색소를 또 검사를 해보려고 했더니 혈당 수치가 380이었던 혈당 수치에 당화 혈색소가 6.1이었습니다. 정상이죠. 그러면서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음식 조절하시고 운동을 조금 더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당화 혈색소는 하루아침에 이제 수치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당화 혈색소 검사할 때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을 때 검사를 하는데 저희 건강식품 리셋 프로그램을 드시다 보면 어때요? 한 달 만에 이 당화 혈색소가 많이 좋아지는 사례가 되게 많죠. 근데 당화 혈색소 수치가 1%만 감소돼도요, 심근경색 14% 발병이 감소가 되고요, 백내장 19% 발병의 감소, 그리고 미세혈관 질환 37% 감소, 그리고 말초혈관 질환 43% 감소, 그리고 당뇨로 인한 사망률 21%를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신장과 방광입니다. 부종과 다리 저림, 빈뇨, 소변량이 증가되고요. 감기 증상, 두통, 이명이 나타나는데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부종이 생긴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이 부종이 생기시면 무서워하세요. 그런데 부종이 생겼을 때 소변량이 없어지면 위험하거든요. 하지만 면역 반응일 때는 부종이 생겨도 소변량이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빈뇨가 심해지면서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이 다 내 몸속에 있던 독소와 노폐물이 수분과 함께 배출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시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자, 부종이 오신 사장님이신데요.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면서 왼쪽에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부으셨죠. 근데 이렇게 눌렀을 때 전혀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부종이 심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제가 찾아뵀을 때 이렇게 부종이 다 빠진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폐 면역 반응입니다. 심한 기침, 노란빛 가래, 그리고 가슴과 팔에 두드러기, 손등과 목이 가렵고 물집이 생기는데 현재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폐 면역 반응들을 많이 경험하십니다. 코로나가 폐에 손상을 많이 가하는 바이러스였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부의 경우는 한기가 안 되는 주방에서 요리하시면서 5.8% 급여인 가정주부도 폐암의 위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주방에서 그리고 가스를 많이 흡입하셨던 분, 그리고 안 좋은 공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이러한 반응들로 인해서 가슴과 팔 이런 부분에 두드러기로 많이 올라옵니다. 특히 폐병 환자는 면역이 오래 가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폐 결핵을 치료하면서 6개월 정도 약을 복용했었는데요.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을 5개월 정도 복용했을 때 가슴과 목으로 먼저 두드러기가 발생되었고 팔과 손등으로 이렇게 물집이 생겼었는데 낮에는 괜찮고 밤만 되면 되게 가려웠었어요. 근데 이때가 보통 제가 이제 적송 플러스 대표님이신 건난 대표님한테 여쭤봤을 때 건난 대표님이 한 9개월은 정도 걸린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혈압과 냉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부분에서 이제 심한 오한과 몸살을 경험하시는데 이때 저혈압이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냉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냉기는 빠지는 과정이 손끝과 발끝으로 빠져나가는데요. 많은 건강식품을 드시는 분들이 몸은 따뜻해져 있지만 손끝과 발끝이 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몸속에 있는 냉기를 손끝과 발끝으로 모아놓기는 했지만요. 그 부분에서 뽑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 제품을 드셨을 때 바로 손끝과 발끝으로 냉기가 확 돕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이 조금 오래 가시는 분은 한 달 정도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한여름에도 손발이 미친 듯이 시렵습니다. 그리고 산성 체질이신 분은 졸음과 방기, 복통, 욕통 이러한 반응들이 있는데 산성 체질이 알칼리 체질로 바뀔 때 졸음이 일주일 이상 갑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빨리 알칼리로 바꿔야 되는데 이때 이오네스 물병으로 많은 물들을 섭취하면 빨리 좋아지겠죠. 그리고 비염은요, 두통과 코막힘, 콧물이 많아지는데 코는 제 코입니다. 콧물이 이렇게 물처럼 흘러내리는데 국민의 10명 중 3명은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고 하죠. 저도 이렇게 축농증과 비염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이제 비염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피부는요, 무좀과 습진, 알레르기, 아토피, 여드름, 기미, 그리고 일시적으로 더 심해집니다. 가려움증이 심해지고요. 이렇게 독소와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이렇게 발진 등으로 올라오는데 이분은 모세혈관을 하긴 했을 때 그 중금속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발진으로서 되게 뻘겋게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진물이 되게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배 쪽으로 오도도하게 뽀로지, 두드러기, 그리고 이렇게 알맹이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났었고요.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좀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 드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하시면 안 좋은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십니다. 그러시면서 많은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 경험을 하신 사장님은 이런 눈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에 집중하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 평소보다 몸이 가벼워진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으로는 이제 체험하고 계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무서웠지만 그 몸이 평생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진 곳에 그 작은 구멍 하나에 되게 이제 희망을 거셨고요. 그러면서 점점 혈색이 좋아지시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아래로 윗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니 이제 하반 쪽으로 이제 이렇게 두드러기가 독소가 배출되는 과정들을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지만 거의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조치해 주신 대로 잘 따라와 주셨고요. 이때 물을 많이 섭취해 주셨고 그리고 독소를 더 배출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건식 사우나를 많이 권해드렸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거의 매일같이 숯가마를 가셨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보통 1년 이상의 가정들이 걸리는데 먹고 바르고 하시면서 지금 한 6개월에서 7개월 만에 거의 완치가 다 되어 가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피부 건선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으로 요즘은 피부 건선인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은 너무나 우리가 사례가 많으시죠? 그리고 피부과에서 약을 이제 스테로이드를 7년 정도 복용하셨던 피부 미용실 원장님입니다. 제가 처음 이분을 봤을 때 장갑을 끼시고 자꾸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라니까 이 가려움증을 뜨거움을 줌으로써 그 가려움증이 덜하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손을 찢은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마음이 좀 많이 아팠었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좋아졌던 사례고요. 그리고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 제품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대상포진이 있으신 분들은 먹고 바르시면 금방 사라집니다. 보통.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좋아지고 나서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이때는 그 대상포진을 밖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뽑아내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일어나고요. 그러한 과정들일 때는 아무리 바르거나 아무리 이제 적성을 저희 건강식품을 많이 드셔도 한 달 정도의 배출 과정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아무리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곤해도 이런 부분이 다시 안 올라오더라고요. 자, 무좀요. 무좀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흔하죠.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서 고민이셨던 분입니다. 노폐물이 제거되면서 어때요? 혈액순환도 좋아지시고 그리고 영양 공급이 잘 되면서 살이 찌신 사진입니다. 처음 제가 봤을 때 55세의 사진이었고요. 지금은 더 젊어지셨습니다. 자, 머리카락 없어서 고민하신 분들 이런 사례도 너무나 많고요. 하지정맥 이런 부분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세포가 재생되는 거,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이게 독소가 배출되고 이제 개선되는 사진입니다. 자, 면역 반응과 호전 반응이 나올 때 대처법입니다. 독소나 노폐물을 수월하게 배출하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온의 물을 많이 마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미네랄 섭취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결국은 저희 이온에스 물을 많이 드시면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고요. 그리고 건식 사우나를 이용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오한이 오거나 냉기가 빠질 때 특히 이런 부분에서 족욕이나 건식 사우나를 이용하시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줌으로써 독소와 노폐물 배출이 조금 더 수월하게 배출되는데 도움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휴식을 가지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그 리셋 프로그램을 드실 때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이런 부분에서 체크해 드려도 나는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반응을 못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나는 좋은지 모르겠어라는 부분들은 꼭 물을 체크하십시오. 우리가 화장실을 그냥 물로써 청소한다면 먼지나 이런 것들은 쉽게 청소가 되겠죠. 하지만 저희 리셋 프로그램은 이런 화장실에 이렇게 거품으로 구석구석 때를 독소와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켜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럴 때 그냥 물만 우리가 평소 화장실 먼지를 제거할 때 양만큼만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그 거품들로 인해서 독소가 배출됐던 부분이 오히려 내 몸속의 환경을 더 환경을 안 좋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노폐물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호전 반응들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물을 시원하게 많이 드셔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해독작용 하실 때는 내 몸무게의 앞자리에 반 틈만큼의 물을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물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물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물을 드셨을 때 물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미네랄이 많이 배출됨으로써 염분이 빠지고 미네랄이 배출되면서 몸에 악영향을 집니다. 하지만 저희 이온에스 물은 어때요? 그 안에 많은 미네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알칼리, 그리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줄 수 있는 수소수와 그리고 세포로 100% 흡수되는 육각수로 인해서 노폐물 배출이 더 원활하게 잘 되기 때문에 이때 물을 제대로 잘 드셔주신다면요. 첫 소변에서 실제로 이제 기름이 뜨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소변을 이제 누시고 나서 한 번 정도는 휴지를 한번 떨어뜨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물 위에 기름이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육안으로 보입니다. 확실하게 물을 많이 드셨을 때와 물을 많이 안 드셨을 때 그러한 반응들을 확실히 확인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고 해독작용이 잘 됐을 때 혈색이 되게 많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최고의 의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입니다. 면역 반응은 휴업 중이던 의사가 진료를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치유 과정 중이지만 질병 반응인 줄 알고 중간에 놀라 중단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문적으로 호전 반응에 대해서 다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부분을 내가 조금만 인지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 고객과의 신뢰와 그리고 진짜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더 아픕니다. 이 이유는 아픈 곳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안 아팠던 것도 아픕니다. 안 아팠던 것은 나만 모를 뿐이지 그쪽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았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뭐 예로 들면 10년 전에 내가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어요. 근데 그 허리가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이러한 반응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플 것도 아프다. 분명 질병 사태가 올 수 있는 곳을
아프게 해서 그곳의 상태를 모르고 있지만 알게 해줍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모르고 있었던 질병을 찾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죠. 면역 반응의 다리를 건너야 건강이 있습니다. 호전 반응은 독소 제거 반응입니다. 일시적인 아픔을 동반하지만 그거는 진정한 치유의 길입니다. 반응을 즐겨라. 아픈 만큼 좋아집니다. 모든 건강식품을 잘 먹는 방법은 가감 조절입니다. 면역력이 상승되면서 면역이 나오는데요. 이때 면역이 나올 때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제 질병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조금 기력이 회복한다 해서 막 이렇게 막 일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면역이 오히려 더 잘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기력이 회복되면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서서히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는 아기와 같이 생각하시고 하루에 한 알 또는 이틀에 한 알로 전달하시는 게 좋고요. 호전 반응은 언제 끝나는가? 우리 몸은 계속해서 호전 반응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죽을 때까지 호전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약들을 복용하고 미세먼지 그리고 화학성분, 방부제, 농약성분들을 섭취함으로써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그 부분에서 배출하는 과정에서 호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일어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현재의 불행은 과거를 잘못 보내온 시간에 대한 복수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현재의 아픈 몸은 과거에 잘못 보내온 나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미래를 꿈꾸며 진정한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